요즘 AI 이야기 정말 뜨겁죠. 다들 뭐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나 아니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짓는다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이런 걸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AI 혁명의 배경에 마치 무대 뒤에 스태프처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GPU 수만 개를 모아놔도 이걸 하나로 꽉 묶어주는 초고속 신경망이 없다면 그거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거든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혈관, 아리스타 네트워크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아리스타라는 한 회사를 소개하는 걸 넘어설 겁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왜 이 회사가 정말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조차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두고 왜 이렇게 갑론박을 벌이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기술, 고객, 재무 상태, 그리고 경쟁 구도까지 이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AI 클러스터라는 게 결국 수많은 GPU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그렇게 작동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GPU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지연이 거의 없어야 할 텐데 이게 기존의 네트워크 기술로는 좀 부족한 건가요? 왜 AI 시대에 와서 갑자기 네트워킹이 이렇게 중요해진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뭐랄까 그냥 일반적인 도시의 도로망하고 같아요. 이메일 보내고 웹서핑하는 정도의 트래픽은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하지만 수만 개의 GPU가 동시에 거대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비유하자면 수만 대의 F1 경주차가 시속 300km로 부딪히지 않고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면서 달려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주 작은 지연이나 데이터 병목 현상 이런 게 하나만 생겨도 전체 시스템 성능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바로 여기서 기술의 거대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기술의 전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거에는 이 분야를 인피니밴드라는 특정 회사의 독점 기술이 꽉 잡고 있었어요. 성능은 좋은데 비싸고 좀 폐쇄적이었죠. 약간 애플 생태계처럼 딱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계의 대세가 이더넷이라는 개방형 표준으로 아주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는 한 회사에서만 만드는 비싼 전용 부품을 써야만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표준에 맞춰서 부품을 만들고 자유롭게 최고의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리스타는 바로 이 거대한 이더넷 전환의 한가운데서 뭐랄까 판을 짜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울트라 이더넷 컨소시엄 같은 곳에서 아예 새로운 규칙을 직접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들의 핵심 무기가 바로 그 차세대 800기가비트 스위치라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현재 주력인 400기가비트에서 800기가비트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아리스타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고요. 심지어 그 다음 단계인 1.6테라비트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성장에 대한 기대치도 엄청날 수밖에 없죠. 기술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근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돈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제일 궁금할 거거든요. 이게 그냥 어떤 작은 틈새 시장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정말 거대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건가요? 이건 거대한 기회라고 봐야죠. 아리스타가 직접 밝힌 목표치를 보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2025년 AI 관련 네트워킹 매출 목표가가 최소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요? 와, 적지 않은데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바로 다음 해인 2026년 목표는 27억 5천만 달러예요. 잠깐만요. 1년 만에요? 네, 1년 만에 AI 관련 사업이 거의 2배로 뛰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바라보는 전체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지금 회사의 규모를 생각하면 앞으로 먹을 파이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사주는 큰손 고객이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아리스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고객사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메타랑 오라클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다고요? 네, 이건 단순한 갑을 관계를 넘어섰어요. 거의 기술 동맹에 가깝습니다. 특히 메타와의 협력은 아주 상징적이에요. 두 회사가 분산 스케줄 패브릭, DSF라고 부르는데 이걸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분산 스케줄 패브릭,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뭐죠?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걸 데이터 세계의 최첨단 한공관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일반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 패킷들이 각자 알아서 목적지를 찾아가다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기 쉽거든요. 아, 데이터 잼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 DSF는 수만 개의 GPU가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 패킷 하나하나에 아주 정확하고 미리 계획된 경로와 스케줄을 딱 부여합니다. 덕분에 데이터 교통체증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거죠. 3만 개의 GPU가 동시에 최대 속도로 소통해야 하는 메타의 거대 AI 클러스터에서는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 기술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아리스타가 만든 기성품을 메타가 사다 쓰는 게 아니네요. 메타의 AI 두뇌를 위한 신경망 시스템 전체를 두 회사가 그냥 머리를 맞대고 함께 설계한 거네요. 이건 정말 보통 관계가 아닌데요. 바로 그겁니다. 메타가 이미 자사의 AI 클러스터를 이 DSF 아키텍처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아리스타의 기술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나 다름없는 거죠. 오라클도 마찬가지예요. 차세대 AI 클라우드를 구축하면서 고성문 이더렉 기술을 전폭적으로 채택했고 그 핵심 파트너로 아리스타를 딱 낙점했습니다. 업계의 거인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이더넷으로의 전환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시장 분석가들도 이런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겠군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리서치 회사 에보코어 같은 경우는 아리스타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전체 클라우드 네트워킹 시장 지출의 30%를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이 바로 메타의 데이터 센터 확장 덕분일 거라고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기술도 좋고 고객도 탄탄하고. 그럼 이제 이 모든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재무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아리스타의 재무제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5%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무려 19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겁니다. 꾸준함이 정말 무서운 거죠. 잠깐만요. 저도 방금 보고서를 다시 봤는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매출 성장보다 이익률입니다. 비갭스 기준 영업이익률이 48.6%라고요? 아니, 물리적인 하드웨어 장비를 파는 회사가 이런 이익률을 낸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건 거의 사기 수준 아닌가요? 하하, 바로 그 지점이 아리스타의 핵심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예요. 이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최상위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익률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핵심은 사람들이 아리스타 스위치를 살 때 사실은 그 네모난 쇳덩어리를 사는 게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리스타 확장 가능 운영체제, 즉 EOS라는 아주 강력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마침 고성능 하드웨어 박스에 담겨서 오는 것뿐이죠. 다시 말해서 아리스타는 하드웨어 회사의 탈을 쓴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시스코 같은 경쟁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마진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와, 그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네요. 하드웨어의 탈을 쓴 소프트웨어 회사.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AI 데이터 센터에만 목을 메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인수한 벨로 클라우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인수를 통해서 SD-WAN이라는 차세대 기업 네트워크 솔루션을 확보했죠. SD-WAN은 또 뭔가요? 이건 기업의 여러 지점들을 위한 스마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각 지점마다 비싼 전용선을 다 깔아야 했지만 SD-WAN은 인터넷, 5G, 전용선 중에 지금 가장 상태가 좋은 회선을 지능적으로 딱 골라서 데이터를 전송해 줍니다. 덕분에 네트워크를 훨씬 저렴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인수로 아리스타는 단번에 2만 개가 넘는 신규 기업 고객하고 검증된 판매 채널까지 얻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술, 고객, 재무, 미래 성장 동력까지. 지금까지 들어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회사 같은데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왜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는 18%나 떨어진 걸까요? 월스트리트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시장의 우려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터무니없이 높아진 기대치예요.
아리스타가 분명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AI 열풍에 힘입어서 그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던 겁니다.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그건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우려는 역시 경쟁자 때문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자가 하필이면 이 업계의 800파운드 고릴라인 엔비디아입니다. GPU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스펙트럼 X라는 플랫폼을 앞세워서 이더넷 네트워킹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메타나 오라클 같은 아리스타의 핵심 고객들로부터 일부 사업을 따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리스타의 성장이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시장에 확 퍼진 거죠. 솔직히 그건 무서울 만한데요. GPU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엔비디아가 네트워킹까지 먹겠다고 달려들면 아리스타 입장에선 정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건 거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엔비디아의 시장 진입을 정말 위협으로만 봐야 할까요? 오히려 업계의 거인인 엔비디아마저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더넷 네트워킹으로의 전환이 진짜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시장 전체에 검증해주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똑똑한 엔비디아도 뛰어드는 걸 보니 이 시장은 진짜 대박이구나라는 역발상이군요. 파이 자체가 워낙 거대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이 모든 걸 독식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여러 강자들이 함께 성장할 공간이 충분하다. 이런 해석이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아리스타와 엔비디아가 공존하면서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주가 하락은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되었다기보다는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가 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 문제를 짚어보죠. 주가 수익 비율 PER이 47.5배에 달합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이건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숫자만 보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향후 2년간 매년 2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점. 둘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회사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 수준의 이익률을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더넷 네트워킹이 이제 막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폭발적으로 채택되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프리미엄 요인들을 고려하면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는 정당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시장이 단기적인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장기적인 그림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리스타는 고속 이더넷 네트워킹 기술을 통해서 AI 인프라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숨은 강자입니다. 둘째, 메타나 오라클과의 단순한 고객 관계를 넘어선 기술 동맹은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고요. 셋째, 하드웨어 회사의 탈을 쓴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본질 덕분에 경이로운 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와의 경쟁은 위협인 동시에 이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증명하는 신호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대화는 주로 거대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네트워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AI가 학습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같은 수억 명의 일반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AI를 사용하는 추론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서 집안 곳곳에서 AI가 끊임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게 될 텐데요. 그때가 되면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리스타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지도 모릅니다.